안녕하세요. 조철희 박사의 통통통 유통, 물류통, 소비통, 글로벌 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금융과 외환시장을 해본다 2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요, 주식, 금융, 외환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롤러코스터 타기 식으로 그냥 계속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포인트 정리하면 미국 금리 인상 안 되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호황 시장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그랬죠. 자, 중국도 지금 악재가 많다 보니까 1인당 GDP $10,000 하던 중국도 지금 어떻죠?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전에 했습니다. 소비가 호황이 안 되면요, 외환 보유고 떨어집니다. 지금 물론 이제 당연히 미국의 달러하고 관련된 3조 1,000억 중에 1조 달러 이상이 미국에 이제 관련되다 보니까 중국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무리한 SOC 사업을 투자하다 보니까 중국이 어떻겠죠? 힘들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권, 중앙권 외에 지방권의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다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에 보면요, 최근에 일본이 과거에 1달러가 뭐 제가 1990년대는 100엔이 있다 그랬죠. 근데 뭐 최근에 뭐 1달러 갔다가 110엔, 120엔까지 왔는데 최근에 105엔까지 지금 엔고가 급등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있는데요, 엔고 현상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이런 거 어때요? 엔이 비싸지면 여행 자주 갈 수 있어요? 일본? 못 가죠. 일본 엔고가 만약에 다시 100달러, 90달러로 돌아서잖아요. 일본 비즈니스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 이제 제가 금융자산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달러, 금, 엔이라 그랬잖아요. 미국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고 미국 거래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자산에 금하고 엔 쪽으로 일부 투자가들은 지금 계속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시장 최근에 이제 일본의 니케이도 보니까요, 쭉쭉쭉 반등하다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보고 일본은 지금 건설품, 소비 시장이 좋아진다. 모든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가 플러스 긍정적으로 도쿄 올림픽을 향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달려간다 해갖고 지금 너무 기분 좋은 상황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악재가 지금 첫째, 한일 분쟁. 전 세계에서 지금 다시 했을 때 엔이 올라간다. 일본 시장의 관광객이 줄어든다. 이런 악재가 되면 어떻죠? 일본 2020년 도쿄올림픽 반짝하면서 일본은 다시 또 이렇게 저성장에서 지금 늪에 떨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 소비가 활성화가 돼야지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들어왔다 나왔다 제가 그랬죠. 허브앤드 스포크로 국내 국외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 시장이 만약에 안 되면요, 앞으로 일본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이제 호황의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일본 호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 뭐 4천만 관광객을 한다는데 4천만까지는 잘 안 갈 것 같고요. 이 상태 가면 일본 3천만 전후가 될지 앞으로 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30년 살아보니까 또 한국도 한국 뭐 30년, 40년 꽤 됐죠. 50년 됐네요. 제가 보니까. 양국을 보니까 일본은 참 불안정한 요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연재해, 일본은 언제 터질지 몰라요. 첫째, 지진이 있죠. 과거에 95년에 제가 고베 지진 때도 보면은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 새벽에 지진 나다 보고 6,000명이 죽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컸죠. 2011년 3월 10일 날 저기 독일본 지진이 있었죠. 결국은 쓰나미 때문에 영향이 있어서 이제 마그니튜드 8.8, 9가 되다가 어때요? 영향이 있었죠. 지금 뭐 방사능 얘기도 막 들리죠. 결국은 일본은 또 화산재가 막 터집니다. 여러분들 저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가노현에 기다 알프스, 미나미 알프스 가서 등산하셨을 거예요. 정상에 올라갔다 휴화산이에요. 폭발해요. 하다가 죽어요. 결국 뭐냐? 또 하나 우리하고 일본하고 지금 피해보는데, 일본이 얼마 전에도 그렇지만 피해보는 게 있죠. 태풍입니다. 일본은 자연재해 중에요, 1년에 태풍이 20개 닥쳐오면요, 일본 열도는 최소한 10개 이상은 얻어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몇 개 맞죠? 크게 맞으면 한두 개 맞고요. 왼쪽으로 비껴가면 중국, 대만 한두 개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평균 10개에서 많게는 15개 얻어맞는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강타하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죠. 자, 참고로 2011년도 동일본 지진 이후에 일본이 예산에 쏟아부어야 될 돈이 어느 정도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30조엔 정도, 40조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얼마죠? 300조, 400조의 돈을 계속 복구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연재해가 전국으로 다 있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주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일본 붕괴할 때 그런 상황이었지만 1980년대 일본은 코스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일본은 니케이죠. 220원 니케가 주가가 4만 포인트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경제 무역 전쟁하고 나서 제가 그랬죠. 7,800까지 떨어지더니 만원 회복하다가 뚝뚝뚝 또 7,800 하다 뚝뚝뚝 15,000 하다가 최근에 2만 포인트 나오면서 22,000까지 갔는데 이게 지금 불과 얼마 사이에 지금 또 2만까지 또 툭 떨어졌어요. 자, 미국도 여러분들 나스닥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26,000까지 했다 지금 어때요? 뚝뚝뚝 떨어졌어. 자,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다 호황할 수는 없어요. 제로섬 게임도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제가 그랬는데 자꾸 고립주의로 시장을 막다 보면요. 비즈니스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럼 어때요? 파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파이의 어떤 상호 교류,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주면은 또 주는 걸 받으면 어때요? 교류가 커지잖아요. 근데 내 거 갖고 있으면 어때요?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이 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금융이나 외환시장 아마 급격한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을 한 20년 이상 보다 보니까 조금 글로벌의 트렌드를 좀 읽게 되는데요. 글로벌 트렌드가 있습니다. 10년 주기설 올지도 모릅니다. 아마 2020년 내년에 이제 도쿄올림픽 있고 하지만은 2020년 아마 글로벌 전 세계 금융시장 아니면은 외환시장 아마 버블까지는 안 가도 지금 상당히 힘들어진 시장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 비즈니스를 갖다가 너무 자국주의로 해갖고 자, 제가 그랬죠. 앞으로 글로벌은 세계화가 돼가 있고 글로벌을 갖다가 확대시켜갖고 자꾸 이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제가 요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3년 전에 미국을 기업들 다 유턴시켰어요. 그리고 미국을 지키자. 미국이 최고다. 미국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어떠냐? TPP, 환태평양도 아웃해갖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냐? 힘의 균형이나 뭐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는요, 한쪽이 갖고 있다 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 가면 갈수록 외환, 주식, 금융 같이 맞물려갖고 상당히 요동치는 시장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얘기하겠습니다. 한국은 참 제가 보면요, 원화는 제가 오랜 동안 보니까요, 중국의 위안하고는 별 차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100위안이 160에서 170 정도로 거의 그냥 변함없이 가는데요. 달러, 엔에 대해서는요, 글로벌 국제 정세에서 비즈니스라든가 우리나라가 환경이 악재가 많다 그러면 어떻죠? 엔이 급등, 달러가 급등하면 갑자기 원화. 제가 원화가 절상하고 절하하는 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요. 글로벌 비즈니스는 일련의 트렌드의 추기가 있습니다. 원이 올라가더라도 서서히 올라가든가 내려가도 서서히 내려가야지 펀더멘털이 어떤 기초 체력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면 IMF 때도 그랬지만은 2008 글로벌 금융위기 때 똑같지. 갑자기 가치가 그냥 2배로 껑충 뛰어요. 그러면 어떻죠? 돈을 갖다가 쓴 기업들은 이 돈을 갚으려니까 어때요? 금리부터 그냥 엄청 비싸진 거죠. 이런 시장이 앞으로 글로벌에 당분간 계속돼요. 최근에 제가 8월달 이 추이 9월 요 전후에서 보니까요. 1달러가 1200원이 훨씬 넘어서 갔고요. 40원, 50원이 그냥 급등해 버렸어요. 원이. 자, 엔드 보니까요. 지금 1160원 뭐 이렇게 돼 갖고 최근 사이에 또 50원, 60원이 그냥 엔이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달러가 절상하고 엔이 절상하면 어때요? 우리가 원화가 절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점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게 지속되면은 더 힘들 겁니다. 제가 오랜 경험에서 볼 때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가장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적정한 게 1달러가 지나고 나면 1,000원이 가장 적정한 것 같아요. 1달러 1,000원 정도면은 비즈니스 하기에 딱 좋고 또 100엔이 900에서 1,000원 정도 그 정도 하면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국제 비즈니스 하기에는 외환 레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한순간에 반등하고 또 급락하고 하다 보면 이 시장은 요동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도 지금 뭐 최고 제 기억으로도 한 옛날에 이제 800포인트까지 떨어진 걸 기억합니다.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우리나라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최고점이 2600 앞에까지 가갖고 최고점에서 지금 계속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식의 레인지를 보면요. 지금 2000선을 좀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죠? 1900 무너지고 1800 갔다가 다시 1900 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보면은 금융이나 주식에는 방어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방어선을 못 지키면 어쩌 그다음부터 뚝뚝뚝 떨어지죠. 물론 이제 과거에 800포인트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만약 우리나라가 1000포인트 깨지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일부 종목 있고 일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식 상장할 때 기본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갖다 3년, 5년 유지했을 때 주식 상장을 IPO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부부터 일부 올라가거든요. 근데 기업의 주가라는 게 국내 투자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삼성이든 현대자동차든 보면은 반 이상이 어디예요? 외부의 기관 투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최근에 뭐 이렇게 뭐 북한과의 관계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계속 발생하면 어떻죠? 기관 투자가가 서서히 빼가면 어떻죠?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 그렇게 만만치 않은 안정된 시장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글로벌 금융과 주식과 외환 같은 경우는요. 3국이 아니라 다변수 국가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느 정도 그걸 갖다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 대해서 4개국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조철희 박사 통통통 변함없이 애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거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조철희 박사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